화제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들여다보는 피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우경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검찰의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출국을 했죠. 출국은 했는데, 네, 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도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출국을 했습니다. 그죠? 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바레인으로 네네. 그쪽에서 이제 강연 초청을 받아서 출국을 했는데, 김관진 장관 구속 직후고, 네. 이제 군과 국정원을 통한 어떤 댓글 조작 이런 네. 거에 대한 의혹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 이제 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출국 금지를 이제 뭐 청원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출국을 했습니다. 물론 출국 직전에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네. 출국을 했는데요. 네네. 출국길에도 일단 마음이 뭐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 네네. 출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네, 어제 저도 사실 뭐 공항에 가 있었는데 그래요? 표정이 뭐 밝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의응답이 없이 사실상 이제 본인의 입장만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네네. 이게 뭐 기자회견보다는 어떤 성명 발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VIP 출구 앞에 기자들이 좀 모여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개혁이겠구나라고 기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네. 감정풀이식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 칼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는 개혁이겠거니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네. 본인을 향해서 오니까 이게 어떤 정치보복이라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그 우경희 기자도 직접 질문을 네. 하고 싶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군과 그러면 국정원의 댓글 정치 공작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 분명히 나왔을 것 네, 같아요. 미리 이게 저 질문을 좀 취합해서 네네, 기자들끼리. 대표한 풀 기자가 이제 질문을 네네. 했는데 발언을 마치고 출구로 들어가는 이명박 대통령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네. 물어보니까 역정을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네. 일축을 한 거죠. 자기는 네. 관계가 없다. 네. 이제 내내 이제 좀 약간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평정은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흥분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을 했다고 본인은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줬던, 출국길에서 보여줬던 이 전 대통령의 그 성명이 네네. 앞서서 우리가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좀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제 그 4분 정도 이제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항 성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네네. 붙였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그 유명한 성명들과 빗대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비근하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도 청와대에 머물다가 네. 지난 3월 이제 12일에 삼청동 자택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게 대신 읽도록 시켜요. 그래서 대독 성명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게 네네. 내용을 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내린 파면 결정을 일단 자기는 불복하겠다 이런 의미로 네네. 당시 해석이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인물이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렇죠. 또 네. 어떤 성명이었었어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뭐 성명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봐도 네네. 무방한 분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1995년 12월 2일에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검찰이 출두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인데요. 네. 검찰의 태도는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네.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성명 원고를 읽은 다음에 바로 이제 현충원 참배를 하고 네. 고향인 이제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순교자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성명할 때까지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뒤의 행보는 사실 그렇게 떳떳해 보이지만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대독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정확하게 19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아직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구치소에 갇혀 있고요. 네. 영장이 최근에 한번 다시 갱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금고 기간이 오래될 것으로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훨씬 더 큰 수모를 당했는데 네. 골목 성명을 정말 대차게 발표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다음 날 네. 새벽에 오촌 조카의 집에서 머물다가 네. 바로 구속돼서 안양교도소로 압송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내란 수괴죄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게 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 참 전망이 쉽진 않은데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집어넣기는 청와대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다. 네네. 이런 해석이 우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김관진 장관까지 구속이 된 마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루기도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연내에 소환 조사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전망이 무게를 좀 얻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긴 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났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서 정상회담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는 이야기를 좀 평가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네. 이런 얘기 잘못하면 국뽕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특히 외교의 세계에는 누가 좀 낫고 누가 더 못했다는 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네네. 있는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룰 줄 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는 사실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사실 뭐 많이 좀 정말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너무나 좀 굽신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좀 강대강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고 또 부드러울 때는 또 부드럽게 이렇게 뭐 잘 대했다 이런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훈훈한 분위기 연출했죠. 네,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네.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단 이제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일정 해빙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매경 한고 이런 중국 사자성어를 빗대서 문 대통령이 양국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이겨낸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양국 관계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넘기고 이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더 잘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우경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자, 저희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